네, 오늘 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아이디어 같이 고민해 보죠. 두 분과 함께 할 겁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오전과 오후의 얼굴이 약간 다릅니다. 그 변화에 먼저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 정책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50억 원이냐, 그 아래냐, 여기에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김태성 본부장님께 드려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지금 하락 전환, 네. 코스닥의 분위기도 하락 전환. 지금 꺾이고 있는 딱 한시 구간입니다. 제가 오프닝 할 때만 하더라도 빨간불이긴 했는데요. 자, 이 변화가 세제 개편안과 관련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나온 대통령실의 코멘트와 연결고리가 깊은지 이 불확실성 어떻게 지금은 봐야 되는 걸까요? 안 그래도 사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중후반부, 그러니까 장 초반에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장 후반부 가면 갈수록 차익 매도라든지 일정 부분 포지션을 정리하고자 하는 투자 심리가 좀 강하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에서 이제 내일 넘어가는 새벽 시간에 CPI 발표 관련한 지표 발표와 함께 굉장히 많은 코멘트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위험성을 좀 가지고 베팅을 하자라기보단 안전성을 통한 포지션 확정하고자 하는 투자 심리가 강할 수 있었던 그 시점에 아무래도 이제 차익 매도 빌미가 되는 이제 코멘트들이 나오다 보니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에 좋은 모습을 지금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마이너스권으로 이제 돌아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저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안 좋냐면 이제 이렇게 되면 10억에서 다시 50억으로 기준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50억을 시장은 호재로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정은 조정대로 받지만 호재성 뉴스로서의 이제 작용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이제 50억보다 더 큰 규모의 이제 양도세 기준이 강화가 된다면 그땐 모르겠지만 지금 뉘앙스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현저히 낮아 보이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 결국 지금 당장의 수급 문제지만 연말에 가면 갈수록 올 초보다 사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초과하는 자금들이 정말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돌고 돌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돌고 돌면서 또 하락 전환하는 모습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요. 이 부분은 지금 주식 증시에 굉장히 지금 치명적인 이야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아쉽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가장 섹터별로 봤을 때 강하게 움직임 나왔던 게 은행, 증권이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인 탄력을 기대하고 오전부터 긍정적으로 바라보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내일 대국민 보고 대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살짝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오후에는 대응책을 짜야 될까요?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거에 상당 부분 동의를 좀 하면서도 조금 다르게 보는 부분들은 시장은 이미 전체적인 불확실성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주 전 금요일에 급락이 나왔던 것을 지난주에 상승을 하면서 다 회복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10억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론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조정선이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25억이냐 혹은 20억에서 25억 사이냐 아니면 50억이냐 이거 줄다리기인데, 이거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에 좀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시장에서 불안감을 가지기보다는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조금씩 더 늘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 주가는 저는 점진적인 상승세가 유지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2분기 실적이 꼭지고 앞으로 좀 줄어들거나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조금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정책적인 불안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고 오히려 기대감인 여전히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조정이 나온다? 그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데, 이게 급등으로 가기 힘들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조선주처럼 엄청나게 최근 한 1, 2주 정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차익선 매물 성격으로 하면서 조정이 나왔다라면 저는 다시 또 강하게 상승할 수 있지만 사실 지주사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한 2달 가까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거든요. 네. 주가 지수랑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급등으로 간다라기 개념보다는 좀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책 포인트 조금 더 끌고 가볼게요. 김대성 본부장님, 네.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리스크, 이 불확실성만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 모멘텀은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 기대감이 나오는 영역에서 AI도 좀 빠지질 않잖아요. 네. 포함해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조금 더 분명한 호재성 재료가 나오진 않을까. 왜냐하면 정책 드라이브를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기대할 만한 요인 없을까요? 물론 이제 대국민 담화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빠른 테마주들이 먼저 움직이겠죠.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완만한 곡선의 어떤 종가를 형성해야 그것도 우리나라 증시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커플링이 강하군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미증시가 뭐 포워드 PR 22배 이상의 S&P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고평가 논란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 CPI가 잘못되거나 그 이후의 코멘트들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금리 인하는 하는데 그 인하의 이유가 S의 공포, R의 공포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 나스닥, 다우, S&P 그리고 굉장히 많은 테크주들은 최근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조정의 여파를 우리나라도 내일 장 시작할 때 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아무리 담화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하락한 부분에 대한 되돌림일 뿐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좀 나타나기 어려우니 아무리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신다 하더라도 저는 오늘보다는 차라리 내일 시초 아니면 내일 장 중의 수급 흐름을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한 이슈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위축한 것도 위축한 건데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딱 끊겼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단 오전만 하더라도 우선 출발은 선물 쪽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그 매수세가 유지된 가운데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가 좀 받쳐주면서 오전장 10시 반 11시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외국인이 선물에서도 포지션이 끊겼고 현물에서도 지금 매수세가 끊겼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보면 절반으로 줄었네요. 네, 그다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굳이 그러니까 총알바지라는 표현을 좀 쓰긴 그렇지만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오후엔 조심해야 되는 네. 구간이겠네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구간, 기대감이 있는 영역에서의 고민들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두 번째 키워드, 반도체. 열어보도록 할게요. 헤드라인 자체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메모리 풍향계 마이크론이 가이던스 상향 조정했는데 그럼 우리도 수혜 영역에 있는지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점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사실 오전에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돌았고 그러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일단 큰 틀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 그러면서 우리나라 투톱도 움직인다라는 게 오전의 키포인트였는데 그 키포인트는 계속 끌고 가도 되는 건지 이렇게 출발한 반도체 해볼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좀 달라진 부분들은 이제 그전에는 한 7월 정도, 그러니까 7월 정도까지는 삼성이 오르면 하이닉스는 떨어지고 하이닉스는 떨어지면 주 기업이 좀 엇갈리는 주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는 물론 이제 한 2, 3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고착화된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같이 오르는 경우가 꽤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는 HBM을 필두로 해서의 어떤 고성능 반도체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동시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을 침범을 좀 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가가 오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마이크론, 이제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면 마이크론이 실적 차기 분기대에서 가이던스를 상향했다는 부분들도 결국엔 마이크론이 지금 3등 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업이 가이던스를 상향한다는 얘기는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의 어떤 가이던스도 상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오늘 두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조금 더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최근 7월부터 현재까지 기준을 본다라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반도체 그리고 조선, 2차전지 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시장 그 주도력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뉴스가 오늘도 나온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론 이슈에 더해서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뭐 수위는 차이가 있지만 여러 가지 뉴스 그리고 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통과 임박했다. 그리고 3 공급 확정됐다라는 이야기까지 계속 노크를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김태승 본부장님 궁금합니다. 계속 삼성전자 가고 SK 따라잡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우리는 생각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이야기가 뉴스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상으로도 그렇고 떠도는 이야기도 정말 많은데 어떻습니까? 가장 최근에 지금 외신 쪽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블랙엘 기반 AI 칩 중국 수출 추가 허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삼전의 엔비디아 HBM3 공급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 모멘텀이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는지 삼성전자 지금 정말 어떤 겁니까? 일단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기준으로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조금은 더 승인 일정이라든지 양산 일정이 앞당길 수 있다의 호재의 뉴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삼성전자 재무제표의 이득인지 아닌지는 뚜껑을 까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아직 수율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못했으니까. 파운드리는 반응이 수율 없이 나왔잖아요. 일단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낮은 위치였고 그리고 눈높이를 내려놨고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의 지금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붙었기 때문에 저는 단기 반발세가 나왔다라고 좀 보지만 D램 혹은 HBM3, HBM4 같은 경우에는 샘플 승인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양산으로 들어갔을 때는 수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SK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100 벌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시장에 들어가서 100 번다는 보장은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퀄테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일정 앞당겨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이나 이것이 정말로 삼성전자에게 큰 이득이 될지는 저는 분기 실적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저는 마이크론이 지금 메모리 포양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이크론이 좋으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좋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반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마이크론이 속해 있는 D램과 메모리 쪽에서 1, 2위였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잘 나오면 1, 2위인 우리가 잘 나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1, 2위 기업이 아니라 1위, 3위 기업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저렇게 잘 나간다는 것 자체가 물론 SK하이닉스는 좀 아니겠지만 삼성전자에게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HBM3도 나란히 마이크론 제품과 삼성전자께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경쟁 구도 이제 과거에는 사실 삼성전자가 월등히 앞서 있었는데 이제는 마이크론이 굉장히 빠르게 쫓아와서 경쟁 구도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삼성전자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싶고 아직까지 이것저것 다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뉴스를 기다리고 그 뉴스를 확인을 하고 저는 들어가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시보다는 조정시에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지 지금이니 여기서부터 안 빠지고 올라간다는 그런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할 경우에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지금도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게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렵습니다. 앞서 그러면은 CPI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일장을 봐야 된다는 조언 함께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는 오늘 오후장에 수익권이라면 일단 끊어가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더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결국 시장의 중심은 엔비디아이고 엔비디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일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엔비디아가 지금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영업이익률이 줄어들 거냐 안 줄어들 거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거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해결을 했죠. 어디를?
중동 가서 정말 많은 또 메모리 반도체 칩을 팔고 왔다는 이야기를 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굳건하고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기결이 된다면 반도체 IT 투톱마저도 저는 계속해서 보유 아니면 조정 시 매수 의견으로 보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길게 봐야 되는군요. 투톱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유창희 본부장님께 소부장 짧게만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그러면서 파운드리 이 키워드가 나오면서 장비 쪽의 들썩임이 연속해서 계속 나오고는 있잖아요. 네. 지금 대형주에 대해서 위협 요인들이 많고 생각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한다면 그 틈바구니 속에서 소부장 쪽에서의 묵직한 전략은 계속 유효한지 더 메리트 있는지 그 세부적인 키워드까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메리트라고 따지면 싸다? 상대적으로. 아직도 많이 싼 게 그쵸? 많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하이닉스를 바라보면서 하이닉스가 간다 그러면 무엇을 볼 것인가 했던 게 이제 이스페타시스, 뭐 두산, 뭐 파미셀 뭐 이런 기업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기업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조금 멈칫하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옆으로 행보하다 보니까 이들 기업들도 옆으로 행보하거나 약간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뉴스가 계속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향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향 기업들은 그 뉴스에 맞춰가지고 실적이 내일 당장 좋아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오르는 거거든요. 지금 2차 전지가 최근 들어서 급등했었던 이유는 앞으로 중국의 리튬 가격, 리튬을 조절하네, 뭐 하네, ESS 시장이 커질 수 있네, 그러면서 전혀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은 뭐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막 10%, 20%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전 삼성전자향 소부장주 쪽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HBM 쪽보다는 약간 삼성전자 쪽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뭐 솔브레인, 뭐 유진테크, 특히 유진테크는 오늘 5%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쪽으로 해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부장에 대한 포인트까지 들어봤고요. 다시 좀 큰 테두리 관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한미 정상 간의 만남 모멘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볼까 합니다. 사이즈가 큰 영역부터 테마까지 속속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마스카 프로젝트 여기에 중점 두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며칠이다 이야기 돌다가 25일 개최된다라고 오늘 땅땅땅 일정이 나왔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지금 이 오후 구간에 이겁니다. 마스카 프로젝트의 윤곽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전에는 조선 기자재가 정말 시동 제대로 걸리네 싶을 만큼 쭉 올랐다가 거의 일중 모습 비슷합니다. 윗꼬리가 대부분 길게 달린 상황입니다. 중소형 그리고 기자재 쪽의 수혜가 맞는 겁니까? 여기 공략해야 돼요? 아니면 마스카, 한미 하면 한화 쪽이었잖아요. 큰 그림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도 저것도 지금은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조금은 부정적인 둘 다 이야기를 건드리지 드리고 말아라.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명칭이 나온 지가 벌써 한 3, 4주가 됐거든요. 한 달 꽤 남짓 됐어요. 좀 네. 됐죠. 이미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죠. 왜냐? 이게 사업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마스카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MRO 하지만 사실 MRO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는 것도 크지 않는 거지만 문제는 이 작은 규모에서도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재무제표에 혹은 그 기업 외형 성장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마스카 프로젝트도 지금 트럼프의 최근에 이제 행보를 놓고 보면 전혀 손해보지 않는, 하지만 상대국에게는 피해가 얼만큼 가든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런 뉘앙스들을 좀 취하고 있어서 맞아요, 네. 저는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정 부분의 이윤을 정말 남길 수 있는 프로젝트인지를 확인을 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만약 이게 정말로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오늘 오전에 작은 중소형 조선 기자재가 움직일 게 아니라 조선사들이 먼저 저는 움직였었어야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관도 메인도 뚜렷하게 조선사를 공략하지 않았었고 그 사이에 개인 투자자들만 굉장히 빠르게 조선 기자재를 한번 훑고 지나간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마스카 프로젝트도 저는 눈으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만 마스카 프로젝트 하지 정작
정상회담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은 최근 며칠 동안 먼저 선반영이 되어서 움직인 게 다이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과 같은 경우는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같은 질문 유창희 본부장님께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조선 기자재가 마스가 관련된 이슈로 오전에 강했다가 꺾였다라는 부분에 어떤 힌트가 있는지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도 이쪽은 지금은 살짝 아쉽다라고 보시는지 질문을 똑같이 드려볼게요. 뭐 주식시장에서 제일 큰 악재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여기 많이 올라왔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2주 사이에 관세 협정 전후로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뭐 대표적으로 하나오션은 50% 올라왔습니다. 그때 8만 원 하던 주가가 거의 12만 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요. 지금은 조정받아서 한 10만 4천 원이지만.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은 신규로 접근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그 전에 이제 조선주들이 행보했을 때는 늦지 않았다, 모아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미 시세가 반영된 상황에서는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정이 짧은 조정을 끝날지 아니면 또 한두 달 정도 옆으로 행보하면서 조금은 중간 조정을 끝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한 일주일 이상은 좀 기다려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25일 한미정상회담 이슈로 올라온다, 그러면 어쩌면 그 자리가 조정받고 올라갔을 땐 또 쌍봉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무리해서 접근하기보다는 다음 주까지 흐름을 지켜보자. 그리고 차라리 그냥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나서 그때 단기 매매로 접근하면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매매 하니까 좀 생각이 나네요. 북미 정상회담에 그러면 이 재료 자체, 이슈 일정 자체를 활용하고 싶다면 김태성 본부장님, 네. 북한 관련주가 오후 들어서 한 번 더 뛰고 있어요. 이게 테마 영역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은 좀 셈법이 다를지 궁금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온 상태입니다. 대북 관련주가 툭툭 움직입니다. 활용도 가능할지 오늘 다시 한번 움직여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네. 결국에 이제 종목을 좀 가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좋은 사람들 보고 계실 것 같고요. 네. 아니면 뭐 아난티 이제 좀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뭐 이쪽이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물렸을 때 버틸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손절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좋은 사람들처럼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진 쪽을 이유 불문, 재무제표 뭐 좋든 싫든 그냥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신 게 맞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본업에서 일단 성과가 나오는 쪽, 대표적으로 뭐 아난티도 아난티지만 저는 현대 엘리베이터를 가장 우선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한 2주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재룡 시리즈를 먼저 보신 게 맞다. 맞아요. 재룡전기와 재룡산업. 네. 근데 제가 생각한 건 재룡전기가 더 강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역시 테마주다 보니까 조금은 더 시총이 작고 상대적으로 호가 물량이 작은 쪽이 더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재룡산업이 어제 그제 먼저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압축을 해서 종목을 공략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본업은 난 모르겠고 우선 거래량 터지고 가장 많이 오른 종목으로 트레이딩 할 거야 라고 하신 분들은 비중은 적게, 손절 라인은 타이트하게 이렇게 좀 대응해야지만 웃으면서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로 본다면 본업에서도 잘하는 재룡 네. 쪽을 보자라는 의견까지 원픽으로 한 2주 전에 선정해 주셨던 것도 생각이 나네요. 자,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이슈로 대북 관련주 그리고 조선까지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신작에 우는 쪽 있습니다. 실적에 우는 쪽 많습니다. 어느 쪽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는 선정해야 될까요? 유차희 본부장님, 일단 정말 오랜만에 NC소프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신작에 우는 쪽, 뭐 대표적으로는 지금 NC소프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 반응 본부장님의 시선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덩치에 비한다면, 잘 나갔을 때 비한다면 정말 작은 영업이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반등이 그래도 시장 대비로 했을 때 강하게 나오거든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현재 반응 온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차원에서의 순환매 영역인지 지금 NC 소프트 중심으로 판단받고 싶습니다. 뭐 오늘 예를 들어서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NC만 좀 강한 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처음 나온 뉴스가 아니에요. 사실 지난 5월, 6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이유도 아이온 2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슈가 반영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 국가대표 AA 관련돼서 NC소프트가 선정되면서 그런 네. 부분들도 좀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모멘텀, 그러니까 뉴스들은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준점만 잡으면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년 정도 흐름을 본다라면 지금 한 23만 원, 24만 원이 조금 매물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에 이렇게 하고 또 매물대를 돌파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시가 21만 원이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오늘 일단 제법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접근할 수 있다. NC 궁금하실 것 같아서 김태승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명하게 엇갈리는 게임 대장주격 종목 시프트업과 NC 소프트죠. 신작 없다라면서 지금 거래량 실으면서 빠집니다. 신작 기대된다면서 NC 오릅니다. 지난 과거 있고 지금 미래만 놓고 봤을 때 그럼 어디가 투자 메리트 있는 거예요? 그래도 크래프톤이죠. 크래프톤이군요. 근데 이제 NC소프트는 한 가지 정말 그래도 대단하다 그리고 잘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렇게 실적이 수분기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자 한번 하지 않고 그리고 묵묵히. 주주하는 정책 그래도 펼쳐줬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지금 뭐 신작 모멘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뭐 전작들의 버금가는 또 신작은 아닐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이 그래도 돌아섰다라는 부분에는 저는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있을 것 같고, 또 AI 국가대표에 아마 많이들 아마 2주 전에 생각을 하셨던 건 NC소프트가 왜?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NC소프트는 저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정말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게임 베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DB,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산업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AI와 연결이 됐었을 때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고려를 해본다면 우선 가격적으로 메리트는 있는 건 NC소프트임은 확실한 것 같고요. 대신에 크래프톤이 지금 뭐 단일 IP에 대한 부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NC소프트나 크래프톤이나 단일 IP는 단일 IP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저무는 해라고 하면 또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네. 상대적으로 크래프톤의 게임이 배틀그라운드가 조금은 더 아직은 이제 파워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좀 갈릴 뿐이지 저는 충분히 두 기업 모두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평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미래 모멘텀이 많은 쪽에 대해서는 기회 요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이 어제 이 시간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고민 중이실 겁니다. 워낙 기대치는 높았기 때문에 지금 실적 미스라고는 하지만 방향성 자체에선 맞고 뜯어보면 뭐 역대급 실적이다라는 헤드라인은 달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자리까지 내리고 있는 오늘 오후부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를 보고 신규 접근도 가능할지 뷰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신규 접근 가능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어닝 미스를 어마어마하게 낸 게 아니라고 전 판단하고 있거든요. 살짝 지금 가파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짝 이제 살짝 아쉽게 나온 거고 또 막 억지로 뭐 요 부분은 아쉽지 않냐. 오늘 코스메스가 급락 나오는 게 이제 미국향 매출이 좀 생각보다 좀 부진했다고 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뜯어보면 나쁘지 않았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지금부터는 좀 조정이 더 나온다라면 분할 매수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많이 올라와서 매수가 주저하는 부분들도 일부 있었거든요. 달바글로벌 대표적으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또 막상 또한 거의 고점 대비해서 한 30% 가까이 조정이 나오니까 또 무서워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탑픽은 지금은 이제
실리콘2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콜마라든지 뭐 코스맥스, 달바글로벌 흐름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까지 포인트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실적이 나오면서 변화 요인 보이는 종목이 있어서 한국전력 지금 수치와 함께 지금 자리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실적 나온 이후에 아래쪽으로 좀 고개를 다시 드나요? 줄였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2% 전후의 하락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21조 9,5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영업이익이 컨센 추정치 하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전년 대비로 했을 때 70%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현재 시장의 셈법이 약간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김태선 본부장의 코멘트 짧게 받고 갈게요. IR 3시부터라고 일정은 확인이 됩니다. 줄이는 듯 했다가 다시 빠지거든요. 한전 요즘 관심 많아서요. 이전의 한전이 아니니까 지금 자리에서의 팁 보는 방향 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가격 인상도 안 했는데 실적 잘 나오길 바라는 것도 저는 욕심이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욕심이었다? 그냥 생각한 것만큼 실적 나온 것인데 향후 이제 가이던스라기보다는 신사업 모멘텀에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전력, 그러니까 에너지 이쪽. 하지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지금 대표 기업들도 오늘 좀 지수의 어떤 꺾임이라든지 고점에서 이제 부담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물론 이제 또 한국전력에 가지고 있는 저력. 지수가 안 좋으면 또 움직인다는 방어주의 성격도 노려볼 만한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국전력을 투자를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이게 편견이 좀 가지고 있는 바 제 역량에서 좀 벗어나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사업 쪽 확인해야 된다. 조금 전에 한국전력 상승 전환에까지 성공했네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3시부터 IR 있습니다. 어떤 동력 가지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5위 봐야 될 것 같네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로 5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유창일 본부장님, 제약바이오 저희가 선정을 해봤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오전부터 강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금리 인하와 연결고리가 깊습니까? 임상 관련된 기업들 잘 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오늘 뭐 조금 상승폭이 좀 둔화되긴 했어요. 네네,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오늘 CPI가 좋게 나온다라면 미국 금리가 뭐 9월달에 0.25가 아니라 0.5% 가능성도 좀 열려 있고 어쨌든 금리 인하가 확실해진다는 쪽으로 간다라면 아무래도 바이오가 힘을 낼 수 있다 보니까 또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좀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뭐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 그래서 뭐 대장주는 뭐 리가캠 바이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CDMO 관련돼서는 이제 관세가 확인되고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관세 관련돼서 이제 나온다고 해도 이미 이것은 주가에 좀 녹아든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은 지금 가격대부터는 한 번 정도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어떤 매수도 나쁘지 않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큰 틀부터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가득 담아봤습니다. 두 분과의 시간은 여기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김태성 본부장, 유창일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